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겨울방학 보충 수업 시간에 다 마저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 Day 14, 14일차 빈칸 완성 절 문장 부분 온라인으로 마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빈칸 그 짤막한 구까지 완성하는 것까지 아마 하고 마무리를 했을 것 같아요. 긴 문장도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빈칸 추론 문제가 쉽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결해 볼 거고요. 보시면 빈칸의 위치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고 밑에 보시면 벌써 보기에서부터 압도당하죠. 보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어 보입니다. 너무 건벅지는 말고 항상 중요한 거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핵심 생각 파악하시고 그리고 빈칸과 그 첫 문장 사이에 역접 연결어가 있으면 그 역접 연결어와 반대되는 내용이 결국 빈칸의 내용이다라고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trol, 통제라고 하는 것은 breathe, 낳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breathe라는 게 새끼를 낳다, 번식시키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내다, 생산해내다 이런 식의 의미로 주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낳다 정도로 번역을 해도 좋아요. 통제라고 하는 것은 its own necessity, 그 통제 그 자체의 필요성을 낳습니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그 통제 자체의 필요성을 난다는 이야기는 만약 통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통제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So, 그래서 when we treat land, 우리가 만약 땅을 대우한다면 어떻게 대우하는 거죠? With heavy pesticides, 아주 독한 살충제로요. pest라는 건 뭐 해충을 가리키고요. 어떤 명사 뒤에 iside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으면 그 앞에 나온 명사를 죽인다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충제가 돼요. 아주 독한 살충제로 땅을 대우하게 된다면 될 때 the super weeds and super bugs 그러니까 that emerge까지 묶어서 봐야 되겠네요. 나타나게 된 슈퍼 잡초들과 슈퍼 벌레들이 require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New and even stronger doses of pesticides. 그렇죠. 이미 한번 살아남은 녀석들은 내성에 생겨 있겠죠. 그러한 독한 살충제. 그래서 새롭고도 그리고 even stronger 훨씬 더 센 양의 우리 dose라는 건 복용량, 약의 복용량이나 양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더 센 양의 살충제가 살충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통제하겠다고 한 행동들이 통제한 데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통제한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결국 또 다른 통제, 또 다른 더 센 녀석을 필요로 할 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when이라고 시작하는 걸로 봐서 또다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미 어떤 내용인지 파악했거든요. 또다시 예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시는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뭔가 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통제하기는커녕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더 큰 자원이 필요로 되어진 일들이 발생하는 예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부분에 혹시나 역적 연결어가 있는지, 혹시나 반전되는 부분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고 없어요. 눈여겨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The result is a crisis. 바로 그 결과는 위기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결론이고요. 어떤 위기인지 뒤에 보시면 전부 wherein, 뭐 that, where, wherein, that과 같은 관계사들이 꾸며주고 있는 구조라 보시면 돼요. 위기는 위기인데 어떤 위기인지만 우리가 체크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위기인지는 우리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알 것 같은데요. 어떤 위기겠어요? 통제하는 데 성공하는 위기인가요? 아니요, 그건 위기가 아니죠. 통제하는 데 성공하면 위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는 데 실패할 뿐더러 오히려 또 다른 더 강력한 통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wherein이라는 관계부사가 보이고요. 뭐 where도 관계부사인데 where인은 또 뭐예요라고 할까 봐서 거의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보기에 보시면 the desire, 욕구, 충동 이런 거잖아요. to control others, 다른 이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is finally achieved, 마침내 달성된다고요. 통제하는 데 성공한다는 이야기잖아. 1번은 완전 반대 얘기입니다. 통제하는 데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이 글 핵심 주제였어요. 2번이요. The desire and power, 욕망과 힘은 can control, 통제할 수 있어요. 역시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건 벌써 주제에 대해서 어긋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뒤에까지 마저 보죠. If humans learn to fail. 만약 사람들이 실패하는 법을 배운다면, 실패하는 법을 배운다면 통제할 수 있다?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죠. 3번이요. We're not controlling thoughts. 자, 일단 not이 controlling과 같은 동명사 앞에 붙어 있으면 그 동명사를 부정하는 거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can make reactions, 어떤 반응들을 automatic, 자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기. 물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자동적인 반응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표현 자체도 조금 어색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얘기도 아닐 뿐더러. 4번 갑니다. Varying control, uncontrolled behavior. 통제되지 않은 행동.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통제되지 않은 행동이 endangers. 빠뜨린다는 겁니다. 위험에 빠뜨려요. endanger. 뭘 위험하게 만들어요? The welfare of others. 다른 이들의 우리 welfare라고 하게 되면 복지, 뭐 안녕, 건강 정도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뭐 다른들의 복지, 다른들의 어떤 안녕, 다른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음, 그럼 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이글 핵심이었습니까? 아니요. 통제할 수 없다니까요. 결국 행동이라는 건 4번도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었어요. 그럼 정답이 될 만한 건 5번밖에 안 남았는데 5번이 맞는지 보자고요. That the technologies of control, 바로 그 통제의 기술들이 can only postpone, 단지 미룰 수 있을 뿐이지 but never solve, 결코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답이네요. 통제하는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다. 통제는 또 다른 통제를 부를 뿐이다. 이게 이 핵심 주제였으니까 정답은 명확하게 5번이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들 정답은 찾았으니까 실전 문제 같으면 사실 넘어가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좀 볼게요. when 두 번째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었습니다. When someone goes on a diet, 우리 여러분 늘 하는 거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attempts, 시도하죠. 자, goes와 attempts가 병렬구조 연결된 거예요. attempts to control her urge to eat, 먹고자 하는 그녀의 urge를, 충동이라는 미죠. 이것도 역시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충동이나 욕구 정도로 번역을 할게요. 잠깐만요. 충동이나 욕구.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통제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at some point, 어느 지점에서는 the suppressed desire, 그렇게 억압된 욕구가요 explodes, 결국 폭발하고야 말아버립니다. 그것도 outward니까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표출돼 버린다는 거죠. 뭐로써? as a binge. 여러분 binge는 밑에 각주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렇죠. 폭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몰아서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걸 다 빈지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보충 수업 끝나고 나면 혹시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넷플릭스에 있는 뭐 유명한 드라마 빈지 와치하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빈지 와치란 표현이 몰아서 보다. 우리가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음, 정주행하다. 이걸 영어로 하면 빈지 와치라고 보시면 돼요. 빈지는 그래서 몰아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혼자만 쓰여 있으면 몰아서 먹는 거, 빈지, 폭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이어트 하겠다고 통제했다가 식욕 좀 통제했다가 결국 폭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통제하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prompting. 자, 이거 선생님이랑 보충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단어예요. 형용사일 때는 신속한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뒤에 보시면 further attempts라는 목적어가 보이는 걸로 봐서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동사로 쓰일 때는 촉진하다, 촉진시키다 의미로 쓰이는 거겠죠. further니까 이후에 attempts, 또 다른 더 심한 시도들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뭐 하는 시도? to control herself, 그녀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통제하는데 실패할 게 뻔한데 결국 또다시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통제책들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니까요. and 그리고 또 when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읽을 필요가 없는 예시라는 거 감이 왔을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해 못했을까 봐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작가가. Human beings, 인간이 are boxed in, 박스 같은 상자에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갇혀있게 되고 watch it, 관찰되고 scheduled, 계획되고 assigned, 뭐 임무 같은 것들이 할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classed, 심지어 분류되기도 하고 and compelled, 강요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자, 그랬을 때 they, 인간은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resist, 저항하죠. in all kinds of ways, 모든 종류의 방식을 다 동원해서요. 저항합니다. sometimes, 때때로 그 방식이 irrational, 어때요? 불합리하거나 혹은 even 심지어 violent, 폭력적인 그러한 방식으로요. 앞에는 ways라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데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하면서 이제 작가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자기 작가의 자신도 까먹었다라는 식으로 하는 감탄사를 외칩니다. We think, 우리가 생각해요. We need to control, 우리가 these people, 이러한 폭도들을, 이러한 폭력을 일으키는 자들을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공할까요? 이 글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이것도 실패한다는 거죠.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돼서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as with an addiction, addiction이라는 건 중독이란 단어, 이걸 보고 addi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ddition, 첨가라는 단어와 스펠링이 다르죠. 오케이? addiction은 중독이요.
중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s with 하면 중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뭐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접속사 구문입니다. 혹은 뭐 전치사적 표현이라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중독과 마찬가지로 these 이러한 intensifying 점점 더 세지는 점점 더 강화되는 점점 더 세지는 그런 시도들 무엇에 있어서의 시도요? at control 통제에 있어서의 점점 더 세지는 시도요. 더 큰 통제를 하고 더 센 통제를 하고 이런 시도들은 결국은요 exhaust 고갈시켜 버릴 겁니다. 고갈시켜 버리다 다 써버리다 이거죠. all available resources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다 고갈시켜 버릴 거래요. whether personal 그게 개인적인 차원이든 social 사회적인 차원이든 혹은 planetary 직역하면 행성적인 차원이든 이거고요. 우리 지구 행성을 얘기하므로 전 지구적인 차원이든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결국 이 글의 핵심 주제는요. 통제는 또 다른 통제를 부를 뿐이다. 통제는 결코 미룰 수만 있을 뿐이지 해결되지는 못한 그런 위기가 그 결과물일 것이다 라는 것이므로 정답은 5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1번은 어떤 통제, 물론 인간의 속성이긴 하지만 또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통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잖아요. 그렇죠? 너무 회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번 지문 읽으면서. 2번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2번 지문도 빈칸은 거의 마지막 부분쯤에 있어요. 그리고 빈칸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역점 연결어가 크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set aside라는 표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set이라는 건 어디에다가 뭔가를 마련해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aside니까 정중앙이 아니라 옆쪽으로 치워둔다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차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치워두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차치하다. 그래서요, 뒤에 나오는 녀석은, 여기 지금 명령문이겠네요. 문장의 맨 처음에 동사 원형 set이 왔으니까요. 자, set aside 뒤에 나온 대상을 차치해둬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차치해둬라. 그러니까 무시해라 이렇게 의역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고 그 첫 번째 문장 다음에 그러한 가정들은 치워둬라라고 했으므로 그러한 가정이라는 건 그 쓴의 생각과 반대되는 가정이겠죠. assumption이라는 단어는 가정이나 추측을 가리키는 명사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좋아요. 자, 어떠한 가정을 차치해둬야 되는 건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빈칸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첫 번째 빈칸부터 볼게요. In understanding bird language, 새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we need to look at bird culture. 우리는 새 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접속사 as가 보이네요. An anthropologist, 문화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anthropologist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인류학자가 looks at human culture, 인간의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처럼 새 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문화인류학자가 인간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솔직히 알아요? 모르죠. 한 문장만 더 가볼게요. Each species.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species라는 단어 뜻은 알죠? 생물의 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생물의 종을 가리키는 표현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단수도 종이고요. 복수도 종. 그러니까 단수도 species, 복수도 species예요. 단수 복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수로 쓰인 건지 복수로 쓰인 건지는 동사의 형태를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occupies. 이거 단수겠네. 더군다나 지금 each, 각각의라는 의미는 뒤에 항상 단수명사를 쓰거든요. 따라서 species는 지금 여기서 단수명사로 쓰여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똑같은 species인데 복수로 쓰인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Some species 다음에 catch라는 동사가 보이시죠? s가 안 붙었잖아요. catches 이렇게 안 썼잖아요. 그 얘기는 이건 복수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복수 형태가 동일하다는 거 그 정도만 캐치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갈게요. 자, 각각의 종들은 해석을 할 때 근데 각각은 항상 단수급하지만 복수로 해석된다는 거 그거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종들은 occupy, 차지합니다. A different niche, 각기 다른 niche란 단어는 원래 틈새 혹은 생명, 특정 종류의 생명체가 특정 종류의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 각주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기 다른 적합한 환경, 이 환경 속에 각기 다른 적합한 환경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요, subtle though the difference may be to us.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차이점이 어쩌면 매우 subtle, 미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 수업 시간에 형용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고 그리고 as나 do 같은 녀석이 오게 되면 이건 양보의 접속사의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do 같은 경우는 굳이 형용사를 앞으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be 동사 뒤에 형용사를 위치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강조할 목적을 띄고 지금 subtle하고 형용사가 앞으로 뛰어나와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subtle은 미묘한 이런 뜻이죠. 그래요. subtle, though the difference may be to us. 사실 그 차이가요,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미미할지 몰라요. 그런데 it could be obvious to the birds. 새들에게서는 명백할지도 모르죠. 당연히 우리 인간들에겐 별 영향이 없는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새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환경에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로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시가 등장합니다. Some species. 여러분 사실 근데 지금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새들은 각기 다르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모두 똑같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다는 생각은 버려둬라 라고 한다면 사실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일부 종들은 catch insects, 곤충들을 잡는데요. on the wing, 날개 위에서, 즉 날개 위에서란 얘기는 날아서의 말이겠죠, 한마디로. 네, 학교에서 녹화하니까 이런 방송까지도 들리네요. 윤미진 선생님께서 기동 학생을 찾고 있대요. 자, on the wing, 날아서 곤충을 잡기도 하고, others, 또 다른 종들은 scratch insects, 곤충들을 긁어요. 어디로부터? from under the leaves, 잎사귀 아래로부터요. 이거는 결국 나는 새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곤충을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그 풀들이 막 자라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새들은 낮게 날아다니면서 이 바닥에서 긁어서 곤충들을 먹는 그런 환경, 새들마다 각기 다른 환경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이것도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것 같아요. 더 비교급 표현은 주제에 대한 간접적인 강조 표현이다라고요. the better 이런 표현들. 이 부분만 잘 읽으셔도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The better we understand the whole ecology of a given place. 즉, 주어진 장소에 대한 전체적인 ecology, 우리 ecology라고 하면 생태학 혹은 생태 환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전체 생태 환경을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the better we become at looking at this world. 이 세상을 조금 더 잘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From the bird's perspective. 새의 관점으로. 그리고 또한 한 번 더 나오네요. The better가. The better we will be at learning a bird's language. 새들의 언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죠. 환경, 지리적 여건을 보면 그 언어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지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최근에 신작 중에 지리의 힘이란 책 읽어보셨나요? 네, 그 책 보시면 사실 지리적 요건이 모든 걸 결정짓는다라는 거 또 한 번 알 수 있어요. 그게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의 언어 속에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색깔을 가리키는 단어가 정말 많고요. 그 지리적 여건이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새들의 언어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자, 조금 더 가보죠. Every living being,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has a purpose, 목적을 지니고 있어요. mission, 임무가 있어요. A life strategy, 어떤 삶의 전략이 있어요. A set of gifts, 일련의 재능이 있어요. 선물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부르지만 생명체한테 gift라는 표현 쓰게 되면 이건 재능이란 뜻이죠. 그리고 a set of weaknesses, 물론 약점도, 일련의 약점도 있죠. 그래서 어떤 가정을 차치하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purpose, 목적. 근데 목적이 없거나 mission, 임무가 없거나 life strategy, 삶의 전략이 없거나 어떤 재능이 없거나 약점이 없거나 이런 존재라는 가정은 버려둬라라고 해야 맞는 거겠죠. 바로 앞문장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이제 빈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자, 첫 번째입니다. It is possible to learn bird language. 뭐라고요? 이 새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것은 그런 가정을 제쳐두라고요. 물론 새들의 언어를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이죠. 새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 정리해 볼게요. 새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가정을 제쳐둬라. 그 말은 작가 생각에는 새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2번이요. Nothing can exist in this environment. 그 어떤 것도 이 환경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지금 화성 얘기하는 겁니까? 3번이요. It would not dramatically shift its ranges. range라는 건 어떤 환경이나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즉, 새들의 범위를 뭐 급격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가정은 제쳐둬라. 그럼 새들이 급격하게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풀숲에 숨어져 있는 막 그 벌레들을 끌고 먹을 수 있는 새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날아다니면서 새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 아닌데요. 자, shift 할 수 없다는 가정은 제쳐둬라 이런 얘기 아니죠. 4번이요. Its behavior is random. 즉 새들의 행동이 랜덤하고 즉 무작위적이고 그리고 meaningless, 의미 없다라는 생각은 제쳐줘야 되겠죠. 모든 행동에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정답은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이요. 5번은 a rich material environment. 풍부한 물질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제쳐둬라. 척박해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은 아니었어요. 정답은 그래 4번이요. 마저 마무리해 볼게요. Making these types of assumptions. 이러한 종류의 가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가정이었는데요? 아, 새들, 뭐, 걔들 뭐 그냥 무작위로 사는 거야.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거야. 의미 없이 사는 거야. 라는 가정을 내리는 건 leads to, 야기시키죠. 초래합니다. Missing the subtle, unique traits. 그러니까, 잠시만요. 미묘하고 unique, 아주 독특한 요 두 개의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나란히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traits란 말은 특징이란 뜻입니다. 특징들을 missing,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특징들이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길어져 있거든요. Inherent birds, other animals and people. 그렇죠. 새들이라든지 다른 동물들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인간들에게 inherent, 내재되어 있는 그 미묘하고도 독창적인 특징들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체를 바라볼 때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 생명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냥 무작위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각기 고유한 purpose, 목적이 있고 mission, 임무가 있고 삶의 전략이 있고 재능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바라보란 이야기예요.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어때야 될까요? 쟤는 왜 저렇게 의미 없이 살까?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기의 삶의 전략이 있는 거고요. 각기의 생각이 있는 거고요. 각기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지문인 것 같아요.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inherent란 단어는 내재된, 타고난이란 표현이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바꿔 쓰는 표현으로 innate 혹은 inborn 정도의 표현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반여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획득되는 거예요. 영어로 acquired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acquired 하게 되면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인 이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역시 빈칸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고 역시 보기들이 엄청나게 길어 보입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The success of global brands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성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인가 봐요.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의 성공은 여러분 요거는 수거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lead A to B라는 수거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lead A to B라고 하게 되면 이 B 자리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명사가 온다면 이때 to가 전치사로 사용된 걸 거고요. 동사가 온다면 이건 to 부정사의 to로 사용된 걸 겁니다. 맞죠? 근데 둘 다 쓰일 수 있는 특이한 수거예요. 명사로 쓰인다면 이때 해석은 A를 B로 이끌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동사로 쓰인다면요. A라는 목적어가 B, 하게 만들다 라는 약간의 사역동사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가장 자연스러워요. 오케이? 혹은 A가 B 하게 만들다, A가 B 하게 뭐 어떤 일들을 일으키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성공은 has led some writers, 일부 작가들을 to 다음에 predict는 동사죠. 생각하게, 예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뭘 예측하게 만들었냐면 an inevitable colonization of world cultures. 세계 문화의 inevitable, evitable, 이 피할 수 있는인데 inevitable이니까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이 말이잖아요. 불가피한 식민지화란 단어예요. 불가피한 식민지화를 예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브랜드가 점차 세계화됨에 따라서 점차 세계 문화가 단일화되고 식민지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요? By international corporate brands. 세계적인 corporate이 기업이거든요. 세계적인 기업 브랜드들에 의해서요. 어떤 세계적인 기업 브랜드들 뒤에서 대절이 꾸며줍니다. That would lead to the fall of local cultures. 그러니까 local cultures는 세계화의 반의어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문화겠죠. 지역 문화의 어떤 fall, 몰락을 lead to. 여기서는 lead to가 함께 붙어 있을 때에는 야기하다, 초래하다 의미로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때 lead to는 항상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요. 이건 전치사 to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뒤에 명사와 있는 것도 확인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역 문화의 몰락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would는 추측의 조동사니까요. 지역 문화의 몰락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 세계 기업 브랜드들에 의해서 세계 문화의 어떤 불가피한 식민지화를 예측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뭐 세계적인 브랜드들, 맥도날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있죠.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도 어디 가나 다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의 몰락을 초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예측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반전이 따라 나옵니다. However, 그러나. 여러분,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첫 문장 다음에 그러나가 나와 있으면 첫 문장 다음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다음 문장 보시면 There's also evidence. 증거가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또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나 다음에 나왔으면 첫 문장 얘기는 세계적인 기업 브랜드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역 문화가 몰락한다. 이게 핵심 주제였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나 다음엔 어떤 내용이에요? 아닌데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기업의 브랜드들이 뭐 팽창하고 확장해도 지역 문화 몰락 안 하던데, 지역 문화 오히려 활성화되던데 이런 얘기 나오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온지 볼게요. 어떤 증거가 존재한다는 거지? Social relationships and values in local cultures. 이 지역의 문화들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관계나 가치들이 are relatively resistant. 상대적으로 저항적이라는 거예요. 저항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To the assumed erosive effects of globalization이라고 했습니다. assume이라는 동사가 가정하다니까 가정된이라고 번역하시면 될 것 같고요. erosive는 밑에 보시면 점진적으로 파괴적인, 침식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세계화라는 것의 세계화의 점진적으로 세계화에 가정된 이런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있더라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세계 브랜드들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지역 문화가 몰락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있다. 이 얘기라고요. 핵심적인 내용 다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Studies of Mobile Phone Use in South Korea. 한국에 있어서의 휴대폰 사용에 관한 연구. 이거 무엇에 관한 연구겠어요? 세계적인 브랜드가 퍼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 문화 건재하던데에 대한 예시겠죠. 안 읽어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거의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갑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많이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 나오니까 정리할게요. On the one hand. 그리고 나서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 이거 대꾸를 이루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on the one hand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고요. On the other hand 하게 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일견 이러하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이런 문장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사실 1학년 일반 교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히타가 안 나와요. 너무 추워요. 지금 입이 얼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죠? 세계적인 브랜드의 팽창으로 지역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바라본 입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도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으니까 그거를 응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볼게요. Globalization, 세계화가 is expected to destroy local cultures. 지역의 문화를 파괴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는 한편, on the other hand,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빈칸. 여기 빈칸이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뭘까? 아닌데 지역 문화 활성화되던데 지역 문화 여전히 건재한데 이런 얘기가 들어가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중간에 내용 안 읽고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1번부터 볼게요. It helps to improve ways to research local cultures.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우리 지금 지역 문화 연구 방법에 관한 얘기였어요. 지역 문화를 뭐 향상시킨다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거 잘못 본 겁니다. 연구 방법을 향상시키는 거고 우리 지금 학자로서 지역 문화의 어떤 연구 방법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2번이요. It draws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Asia. 아시아에서의 문화적인 heritage는 유산을 얘기하죠. 문화적 유산의 보존, 보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굳이 아시아에 국한돼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3번이요. It has led to the spread of diverse media. 다양한 매체죠. 다양한 매체의 확산을 야기하게 되었다. 약간 피트가 어긋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limiting factors of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한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디어의 팽창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4번이요. It is the reason. 그게 바로 이유가 된답니다. 무엇에? For the revival of local identities.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적인 정체성의 revival, 부활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세계화가요.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에 있어서요.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지역 문화가 오히려 살아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5번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provides large amounts of quality products. 많은 양의 아주 품질의 제품들을 제공할 것이다. 고품질의 제품들을 제공하고 and services, 고품질의 서비스도 제공할 거란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세계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좋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이미 앞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문화,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요.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중간 부분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구는 연구인데요. 무엇에 관한 연구? 한국의, 즉 남한의 휴대폰 사용에 관한 연구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오브가 또 나옵니다. 또 어떤 연구요? Of MTV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의 MTV라는 그 채널에 관한 연구는 대기하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The spread of global products and services. 전 세계적인 어떤 제품들과 그리고 이 서비스들, 이것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확산이라는 거죠. 이 확산이, 여러분 근데 that이라는 것은 저를 이끄는 녀석이잖아요. 지금 주어밖에 안 나왔습니다. 동사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좀 더 가볼게요. Instead of destroying local cultures, 지역 문화를 파괴하는 것 대신에, 즉 지역 문화를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여기 동사 나왔네. reinforced, 강화하고 and reinvented, 오히려 재창조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moral values in local communities. 네, 바로 이 지역 사회, 이런 지역의 공동사회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가치를, moral values 하면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강화하기도 하고 재창조해내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최근에 K-드라마, 한류 이런 거 막 다시 넷플릭스라는 세계적인 채널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역 문화가 더 널리 퍼지는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이베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고 다녔던 갓, 이런 거를 막 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킹덤의 인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볼게요. This is the paradoxical aspect.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왜 역설적이죠? 이 세계화 때문에 지역 문화가 몰락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지역 문화가 활성화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역설인 거죠. 바로 역설적인 세계화의 역설적인 측면이라는 거고요. 이 세계화의 역설적인 측면을 at which, Giddens points. 원래는 points at something, 무엇을 지적하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앞에 있는 aspect가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관계대명사 at which 표현된 겁니다. 사실은 at which는 하나의 관계 부사로 보라고 했고요. Giddens는 주어, 그리고 points는 지적하다라는 자동사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iddens가 지적했던 바로 그 세계화의 역설적인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제 그 세계화 역설적 측면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 기든스라는 학자가 defines globalization,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죠. 뭐라고 정의 내려요? define A as B 하게 되면 A를 B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A complex set of processes,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이다라고 정의 내렸다는 거죠. 어떤 과정들이요? That operate in contradictory and oppositional fashion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 어려워서 여러분 굳이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꼭 읽어야 하겠다면 앞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나요? paradoxical, 역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ontradictory라는 형용사 역시 역설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즉 모순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oppositional, 반대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형용사고요. 모순적이고 또한 반대적인 fashion, 맨날 옷 입는 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in a 뭐뭐 fashion 하게 되면 방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순적이고도 아주 반대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operate, 작동하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이다라고 바로 이 기든스라는 사람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렸을 때 바로 이 점, 이 역설적인 측면, 세계화 역설적인 측면을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아까 우리 했던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이었고요.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외워서 2학년 올라가실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여러분이 되어서 2학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